절기 입동이 지나고 아침 저녁으로 제법 쌀쌀해졌죠. 이제 본격적인 초겨울에 접어든 건데요. 이렇게 날이 추워지면 허리 디스크 등 척추 질환 환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겨울철 건강관리, 척추 질환의 모든 것을 함께 알아보시죠. 성인 10명 중 7명은 경험한다는 질환 허리 디스크.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해마다 디스크 환자는 증가하는 추세인데 특히 50대 중년 건강을 위협하는 최대의 적, 허리 디스크의 원인과 치료법을 알아보자. 오늘 겨울철 허리 건강을 위해서 도움 말씀 주실 이건목 원장님 모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어요. 이 초겨울 접어들면서 주변에도 허리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희 할아버지도 굉장히 고령이신데 정정하신 편인데도 지금 허리가 아프다고 해서 디스크 검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실제로 겨울이 되면 허리 통증 호소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늘어나나요? 아무래도 이제 겨울이 되면 이렇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니까 우리 몸에 근육들이 수축이 일어나죠. 그럼 몸이 부자연스러워지겠죠. 그래서 통증이 더 많아지고 몸이 부자연스러운 노인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쉽게 다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아무래도 요통 환자가 많이 늘어나는 그런 추세를 갖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겨울에 요통 환자가 많아진다. 그런 철이다. 이렇게 이 의사들끼리 인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사실 고령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겨울철에 특히 외상 같은 것도 좀 대비를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노인분들은 이렇게 되시면 빙판길 있죠. 네. 그래서 그냥 넘어지는 낙상 사고가 많이 있을 수도 있고요. 몸에 이제 물건을 드는데 아무래도 날씨가 추우니까 쉽게 근육 인대들이 파열이 날 수 있어요. 그래서 네. 그런 물건 들 때도 좀 준비 운동을 해라.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을 좀 많이 해주셔서 네. 몸을 신축성 있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사실 고령이신 분들은 특히 주의를 하셔야겠지만 요즘 허리 디스크라는 증상 자체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찾아오는 질병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사실 어떤 대비를 좀 할 수 있는지 대비책도 좀 궁금하거든요. 아, 이렇죠. 우리가 인류가 살면서 되게 요통이다. 그러면 교과서적으로는 90%가 요통을 앓게 된다. 이렇게 돼 있죠. 네. 젊었을 때는 디스크, 나이가 먹으면 협착증이라는 병이 걸리게 되는데요. 이제 디스크를 걸리지 않을 수는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예방을 하면 충분히 가능해요. 우리 몸이 어떻죠? 폴더와 같아요. 이렇게 네. 접었다 폈다. 그래서 허리를 많이 다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건을 들 때 갑자기 들지 마라. 또 이제 너무 부지런한 분들은 옆으로 막 가서 물건을 힘을 맞아요. 확 주다 보면 네. 이게 디스크가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을 오버하게 되면 못 견디고 찢어지게 되는 거죠. 찢어지게 돼서 신경이 나온 쪽으로 눌러서 통증을 유발하게 되므로 운동을 할 때 준비 운동 꼭 하고 갑자기 힘 주지 말고 그렇게 또 요즘 또 공부들 많이 하시죠. 너무 2-3시간씩만 앉아있지 마시고 한 30분씩 일어나서 허리를 풀어주는 이런 거죠. 나이 드신 분들은 이렇게 자전거 타는 운동을 해주라는 거예요. 자전거 타는 게 오히려 네, 괜찮은가요? 그렇죠. 이제 허리를 앞으로 구부려서 오면은 허리가 편해져요. 그래서 마음껏 자전거를 타는데 그 운동을 해주면 아주 좋은 운동이 됩니다. 실내 자전거 타는 거. 아까 말씀하셨는데 허리 디스크와 협착증 일반인들이 들었을 때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가 가장 궁금하거든요. 사실 뭐 우리 성형하면은 뭐 주름 이런 것들은 잘하는데 우리 가장 몸에 중요한 허리의 디스크 협착증을 잘 몰라요. 네. 모든 막 허리 아픔은 누구나 디스크인 줄 알거든요. 맞아요. 근데 물론 디스크가 주 원인이긴 한데요. 우리가 젊었을 때, 근데 젊다는 것은 허리 나이에 45세를 기준으로 하는데요. 45세 전까지는 이 디스크를 싸고 있는 막이 충격을 견디지 못하고 튀어나와서 신경을 눌러서 오는 병. 이게 단순하게 신경을 눌러서 오는 병을 디스크 질환이라 하고요. 45세가 넘으면 이게 디스크도 어느 정도 이렇게 주저앉게 네. 돼요. 그러면 뼈들도 관절염을 일으키고 그 신경이 나오는 주변도 인대가 이렇게 주름이 지게 되죠. 그래서 신경이 나오는 주변을 감싸게 돼요. 이것을 갖다가 협착증이라고 하죠. 아무래도 디스크보다 협착증이 좀 복잡한 그런 질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협착증이 조금 더 무서운 질병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대부분 이제 디스크 진단을 받으면 수술을 해야 하는데 수술을 대부분 말리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그래서 수술을 조금 꺼려하는 이유,
수술을 피해야 하는 이유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다리로 내려오는 통증, 엉덩이가 막 터질 듯이 아프고 네. 그러거든요. 잠을 못 자고 그러면 이러다 보면 난 수술하고 싶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전엔 수술을 많이 했는데 네. 한 20년간 수술을 해봤더니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디스크가 나오면 그 본을 뜯어서 이렇게 빼내면 구멍이 뚫리는 거예요. 그러면 속에 있는 내용물들이 다시 재차 튀어나올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되면 그냥 완전히 무슨 신경 주변을 다 터지게 되겠죠. 그쵸. 그래서 그렇게 되면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디스크를 다 꺼내고 인공관절을 넣고 나살로는 수술을 했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를 했더니 위아래가 또 터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2차적인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자연 치유가 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수술을 피하고 자연 치유라고 말씀을 그렇죠. 하셨는데 네. 그러면은 어떠한 시술이라든지 치료를 거치지 않고 자연적으로 치유가 되는 경우도 혹시 있나요? 이제 대부분 이렇습니다. 허리 디스크는 문제가 생기면 3분의 1이나 2분의 1 정도가 2주, 4주 내에 다 낫게 되죠. 또 뭐 4주 되면 4분의 3이 다 낫게 되는데 네. 이게 문제가 이제 한 10% 정도에서 20% 정도가 통증이 계속된다는 거예요. 미세하게. 아니요, 굉장히 기분 나쁜 통증, 저리고 아픈 네. 통증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것이 너무 오래 지속이 되면 어쩔 수 없이 수술이나 또는 중재적인 시술이라 그러는 건데요. 네. 뭔가 개입을 한다는 거죠. 중재라는 것은 시술을 받게 되는 겁니다. 보통 이 허리를 다치면 이 사람들이 수술을 좀 꺼려하고 또 무서워하는 경우가 있어서 대신에 한의원에 침을 맞으러 가는 분들이 네. 많잖아요. 네. 침 치료는 또 어떠한 치료인지 어떠한 방식으로 허리를 낫게 하는지 그것이 또 궁금해요. 예, 침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의원에 쓰는 호침, 일반 침들 아시죠? 네네. 그런 침들은 우리가 좋은 진통 치료제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진통제는 오래 복용을 하면 어떻게 돼요? 몸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 침은 계속적으로 일정한 진통 효과를 똑같이 내면서 부작용이 없는 좋은 효과를 갖고 있죠. 그러나 네. 신경을 너무 많이 눌려서 통증이 심하거나 협착이 돼서 어떤 혈액순환이 전혀 안 되는 그런 좀 중증인 경우가 되면은 네. 다른 시술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런 시술을 갖다가 도침 또는 원리침이라는 시술이 우리 한의학에는 외과적인 부분에 있습니다. 그럼 아까 말씀하셨던 호침 시술은 조금 가벼운 통증, 심하지 않은 디스크의 예. 치료에는 통증을 낫게 하는데 조금 원활할 수 있지만 조금 더 심한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원리침과 도침을 시술을 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네. 사실 저희가 일반인들이 듣기엔 그 침 시술이 좀 생소하거든요. 예, 그렇죠. 그게 흔하게 이용하는 그런 시술인가요? 그건 그런 건 아닙니다. 한 어. 10년 전부터 국내에 들어오게 됐고요. 다 5년 전부터 원리침으로 더 많이 발전이 돼서 세상에 나오게 됐죠. 네. 그래서 재작년에 이제 세계적인 학술지에 게재가 돼서 인식이 공증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겁니다. 이 디스크가 신경을 누르면 신경을 누르지 못하게 밀어내는 거죠. 네. 기존의 치료의 방법들은 가서 약물을 넣거나 레이저로 치지거나 이런 방법을 썼는데 약간의 문제가 있어서 우리 시술은 침 자체를 그냥 놓아서 진통적인 효과를 보는 게 아니라 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밀어내거나 주변을 넓혀서 신경이 눌리지 않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수술로 조금 해결을 하지 어려운 부분들을 이 침 치료, 이 원리침 치료를 예. 통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없애준다라고 그렇죠. 하셨는데 네. 수술 같은 경우에는 협착증이라든지 어떠한 부작용들이 조금 일어날 수 있는 점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침 치료는 그런 부작용들, 수술로 인한 부작용들까지 좀 없애줄 수 있는 그런 기능도 하나요? 이런 거죠. 이제 수술을 하게 나면 이제 수술 실패 증후군이라고 그러는데요. 네. 이제 수술 실패 증후군은 다리가 당겼는데 치료 후에 다리 통증이 하나도 없어지지 않았다. 또는 수술을 했더니 오히려 요통이 증가됐다. 이런 것들이 주로 호소하는 불평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문제는 이런 겁니다. 척추 관절들을 치료하다 보면 요통이 한 30%가 생긴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요통을 다시 수술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그런 치료를 치료하는 게 이런 방법들이 있고요. 다리로 계속 저린 것은 신경이 나온 외측 통로에 막혀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해서 그 부분까지 다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직접 옆으로 들어가서 구멍을 넓혀줬더니 매우 좋은 결과를 갖게 되죠. 그래서 수술을 해서 실패하신 분들이 오시면 열에 한 7 정도는 만족도를 갖는 그런 치료 방법이 됩니다. 허리가 피해지니까
이 여기가 굽어져 있었거든요. 이렇게 굽어져 있었는데 이 수술을 하고 나니까 쫙 펴져. 오늘 옥상에 걸으니까 네. 펴지는 거 완전히 좀 알게 됐어요. 그러면 사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는 수술보다는 당연히 허리가 아팠을 때는 이 원리침 치료를 받아야 된다라는 말씀인데 혹시 이 침 치료도 혹시나 아주 작은 확률이라도 부작용의 가능성은 없는지 이런 게 좀 있죠. 궁금해요. 이제 이 조작에 따라서 신경이 약간 다칠 수도 있고요. 출혈이 있을 수 있고, 뭐 또 두통이 일어날 수 있는데요. 네. 대부분 다 애우가 괜찮은 편입니다. 특히 두통 같은 경우는 7일이면 자연 치유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고지하고 환자하고 조심스럽게 치료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치료는 생각보다 부작용이 계속되지 않기 때문에 환자들하고 충분히 이 얘기를 하면서 치료하면 좋은 결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치료 후에라도 통증이 조금 남아있다면 이후에 사후 관리도 또 침으로써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혹시 원리침이나 이런 도침 같은 경우에는 시술 시간이라든지 그렇죠. 네.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시술 그러면은 오래 걸리는 걸로 알고 네. 있죠. 그런데 이게 대개 한 10분에 15분인데 실제적으로 시술은 기간은 한 5분 정도예요.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침습적인 거고 네.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환자들은 요즘 무섭거나 아픈 걸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약간 재웁니다. 그래서 한 5분 정도 수면을 하고 깨워줘요. 그러면 그 안에 실제로 시술이 다 끝나 있는 거죠. 선생님 지금 굉장히 놀랐는데 그러면은 그렇게 장시간 걸리는 수술 디스크 치료를 그런 어려운 디스크 치료를 5분에서 10분이면 간단하게 지금 치유를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그럼 아무리 심한 디스크 환자도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고 대개 해결할 이제 이 수가 시술을 있나요? 하는 경우는 아무래도 좀 중증인 환자, 좀 치료가 잘 안 네, 되는 환자들이 그쵸. 와서 하게 되죠. 네. 그래서 이런 환자들 되게 치료하면 대부분 다 효과를 내는 거죠. 그렇군요. 수술을 하지 않고 침 치료만으로 디스크를 극복할 수 있다. 오늘 굉장히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는데요. 다음 편에는 이 원리 도침술을 실제로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또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편도 기대해 주세요. 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